더불어민주당이 3구 대선을 불과 2달이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에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훈수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의 보란 듯이 원팀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준석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지층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제가 소중한 구독자님의 유튜브 아이디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제 저희가 올린 영상에 한 명의 구독자님께서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댓글엔 당대표인 이준석에 대한 비판 방송을 하는 게 대선 전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준석 문제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송을 멈춰달라, 이런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의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저희는 이준석을 비판하는 방송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이준석 문제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준석을 포용하고 가선 절대 정권 교체를 승리할 수 없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수파는 내부 총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쓰라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정치인들을 축출해내는 역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마치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불확지처럼 행동하는 이준석의 대활약으로 민주당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구 대선을 불과 2달이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에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하락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그야말로 환호성을 떠뜨리는 분위기입니다. 정가사범의 대통령 후보를 내놓고 대장동 이슈로 이재명이 고전을 변치 못하자 불안감을 보였던 불과 2-3달 전의 민주당의 모습은 이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일까요? 오늘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발언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통분모는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어떠한 미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공유된 것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단어가 공유된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연기만 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계 12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연기로 해서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해준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비꼰 것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조 형식의 글을 올리고 연기만 해도 다 잡은 권력 이것만, 국민을 거의 다 속여왔건만 잡힐 듯 잡힐 듯이 잡히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윤 후보를 조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삼국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위나라, 이준석 대표를 총나라, 김 위원장을 오나라에 비유하며 촉과 오가 주로 동맹을 하고 가끔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의 내용을 수습하기를 기원하는 어떤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쟁하는 다른 당의 상황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빨리 수습이 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미래를 향한 정책 경쟁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만한 발언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원팀 행보로 국민의힘과 대조적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지된 국민의힘,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은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할까요? 불과 두세 달 만에 전세가 뒤바뀐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 큰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준석이 발언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위기인데요. 심지어 이준석이 3년 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는 모습이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 나온 건 다름 아닌 이준석이 스스로 한 말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어제 대표 사퇴론이 분출한 의원총회엔 불참한 뒤 기자들에게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은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당 쇄진을 요구하며 손학규 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손 전 대표는 당대표 권한으로 의원들을 징계하며 1년 가까이 버텼는데 그 경험으로부터 단련됐다. 이렇게 이준석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 발언의 속뜻을 묻는 기자에게 당대표가 활용할 권한이 많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며 손 전 대표를 너무 밀어붙여 결과도 좋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손학규 전 대표처럼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자리를 지킬 것이고 자신을 흔들면 그 결과도 좋지 않다는 일종의 경고까지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준석이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이준석의 문제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인데요.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중진 의원 모임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을 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요. 중진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의원도 이 대표의 행동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제밖에 바른미래당 시절 이준석과 인연을 맺은 당시 인사들조차도 이준석의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사정에 정통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이 손학규를 언급한 건 너무 나갔다. 결국 그때 대표가 물러나지 않아 당이 망가지지 않았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익명의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이 말한 대로 2018년 국회의원 의석 30석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손 전 대표의 사퇴 거부와 내용 속에 단 한 번의 선거도 이기지 못하고 3년 만에 셧다운을 내렸습니다. 이 아픈 기억을 자신의 말이 독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내가 손학규라는 거물 정치인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영웅담처럼 늘어놓았으니 누가 이 발언을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 전 대표 측은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반박 논평까지 냈고요. 현재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내일 초선 의원총회를 진행해 이준석의 사퇴 건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이준석,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